조선 궁중비사. 조선 개국 후 한양도읍에 얽힌 무학과 삼봉의 대립. 조선의 개국에 이성계 옆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학대사와 삼봉 정도전으로 오늘은 한양도읍을 둘러싸고 이 두 사람이 의견 대립을 한 이야기입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꿈을 왕이 될 꿈이라고 해몽을 해줘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조선의 왕사가 되는 사람이고,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부터 기초를 만들었지만 이방원에게 살해된 인물입니다. 삼봉과 무학의 이야기에 앞서 조반이란 사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우여곡절 끝에 조선을 세웠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트집을 잡자 조정에서는 중원에서 자란 조반을 개국을 알리는 주문사로 보내게 됩니다. 조반은 풍해도 배주 사람으로 12세에 북경으로 들어가 사촌 누나의 남편인 단편장의 집에 있으면서 한문, 몽골의 글자와 말을 배웠으며 톡토 테무르가 그를 기이하게 여겨 중서성의 역사로 불렀었다고 합니다. 1368년에 부모님이 늑자 고려로 돌아갔으며 1385년에 국민왕의 시호 승습을 정하기 위해 전리판서가 되어 개경으로 향했고 밀직부사로 임명되었는데 1387년 12월에 조반 옥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영흥방 집안의 종인 이광이 그의 토지를 빼앗고 방자하고 포악하게 행동하자 분노해 사병을 이끌고 이광을 죽인 뒤 집을 불태우고 영흥방에게 알리려 했지만 영흥방에게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를 받습니다. 체포된 조반은 영흥방의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풀려나는데 이 사건은 무진 피화의 시발점이 되어 영흥방을 비롯한 이인임, 임견미 등 권문세가들이 최영, 이성계 등에 의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성윤이 되어 멋대로 공전을 빼앗고 관청에 소속된 기녀를 탈취했으며 자신의 종이 죄를 저질러 수감되자 몰래 도망치게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1391년 성원의 탄핵을 받아 중림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러나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7월 18일에 이성계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의 예부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 공로로 지중추원사로 공신에 임명되었으며 이성계가 친히 조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무튼 명나라에 가게 된 조반은 어떻게 명나라 황제를 설득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황제는 틀림없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명분 없이 나라를 세운 것을 따져 물을 것 같아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조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 황제는 새 왕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엄하게 질책했지만 조반은 통역 없이 중국말로 역대 창업 군주들은 모두 하늘에 순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반의 유창한 중국말 솜씨에 놀란 황제는 어떻게 중국말을 아느냐고 하자 조반은 자신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일찍이 황제를 원나라 탈탈의 장막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반은 황제도 역성혁명을 일으켜 원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느냐고 은근히 꼬집은 것인데 황제는 놀라면서 조반에게 탈탈의 장막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고 조반은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탈탈의 장막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조반이 미리 공부를 해두었던 것인데 막힘없는 대답에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엎드려 있는 조반을 일으켜 세운 후 귀빈으로 대하고 조선이란 두 글자를 친필로 써주었습니다.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명나라의 인정을 받은 새 나라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도읍을 옮기기로 했는데 그 전부터 개성의 땅의 기운이 다해 더 이상 융성할 수 없다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개경은 산곡에 둘러싸여 포장한 형세이라 여러 대에 걸쳐 권신들이 바로했던 일이 많지만 한양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기 때문에 장자보다 지자가 성하게 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조는 도읍지의 터를 계룡사 나래에 잡고 공사를 시작 주춧돌까지 놓았지만 하루는 태조의 꿈에 도사가 나타나 그대의 터가 아니니 머무르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태조는 꿈이 하도 신기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조판서 유관이 정도론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이 많지 않고 오직 개경과 한양만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태조는 계룡사를 포기하고 한양의 도읍을 정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한양 도읍에도 말이 많았다는데 경기 좌우도 관찰사 하류는 궁궐을 지금의 연희궁인 무학의 남쪽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관 이양달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는 화학 남쪽이 길지이며 조선의 말처럼 한수가 명당에 든다는 설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학이냐 화학이냐를 놓고 여러 설이 분분했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해몽을 해준 뒤 개국을 했는데도 모습을 감춘 무학대사를 찾아오라고 갑도의 영을 내려 경기에서 관서의 새 방백에 함께 무학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곡산의 고달산에서 주민들이 고승이 머문다고 한 초막을 발견해 수행원들을 물리고 초막으로 가서 자고 있던 방백의 인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후
집신으로 갈아 신고 초막으로 가서 고승을 만났습니다. 새방백이 고승에게 무슨 이유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있냐고 묻자 고승은 저 멀리 보이는 새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저 삼인봉을 믿고 이곳에 초막을 지었다고 하자 방백들은 삼인봉이 스님과 연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승은 이곳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면 새 방백이 인을 나무에 거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답해 방백들을 놀래켰는데 태조가 찾는다는 말에 태조를 만나도 자기 뜻대로 궁궐은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국 공신 가운데 제주꾼이 너무 많으며 제주가 많으면 참됨이 막히는 것이라고 했지만 방백들이 재촉을 하자 왕명인이 가긴 가야겠다며 길을 나섰는데 심란한 기색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자신은 전생에 맺은 연이 있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당근 이성계는 무학을 반겼는데 이성계를 만난 무학은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려 숙종 때의 최사추 윤관이 한양터를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노원 해촌 소룡산들의 몇 개 지역은 산수가 도읍을 세우기에 적합치 아니하고 오직 삼각산 지역에 길지가 있다고 했나이다. 그리하여 삼각산 밑에 작은 궁을 짓고 남경이라 칭하고 그 주변에 오얏나무를 심어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부윤으로 삼았나이다. 그러하옵고 고려 임금께오서 한 해에 한 차례씩 남경에 행차하여 용봉장을 땅에 묻어 지기를 눌렀다 하옵니다. 이 말에 이성계가 한양에 만년대계의 궁궐터를 잡아달라고 하자 무학은 먼저 한양으로 떠나 산세와 지세를 살펴보겠으니 보름 후에 한양 인왕산 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학은 이성계와 헤어져 개경을 떠나 광나루를 건너 한양 땅으로 들어와 산세와 지세를 두루 살폈는데 지금의 왕십리쯤에 닿아 주변을 두루 살피다 웬 농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랴 낄낄 이랴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꼭 무학이 같구나. 지금 소더러 미련하기가 무학 같다고 했어? 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이놈의 소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서 그랬어. 무학이 갈 길을 못 가고 있어? 궁궐터를 잡는다면서 광나루부터 헤매고 있으니 미련한 게지. 궁궐터는 여기에서 심리를 더 가했어. 농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았는데 무학은 한참을 걷다가 그 농부가 도사라는 것을 깨우치고 뒤돌아가 만나려 했지만 농부와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학은 그 농부를 만난 곳에서 심리를 더 가서 인왕산 쪽에 닿았는데 농부가 말한 대로 궁궐터가 눈에 보였고 보름 후 태조가 정도전 등 개국 공신들을 거느리고 인왕산 위에 닿았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태조를 만난 무학은 궁궐터를 잡았냐는 말에 여기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과 목명을 좌우용으로 삼으면 썩 좋은 궁궐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봉 정도전은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양 궁궐터에서 통치해 궁궐이 동양이라는 말은 처음이니 백악을 진산으로 삼고 목명을 안산으로 삼아 낙산이 청룡, 인왕이 백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학은 무난한 것 같지만 무난하지 않은데 낙산에 비해 인왕이 드세어 청룡 맥보다 백호 맥이 강하면 장차 장손보다 지손이 드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정도전이 풍수나 도참은 참고로 삼아야지 전적으로 믿으면 낭패를 당한다고 무학대사의 말을 가로막았는데 문득 무학은 신라 의명대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에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면 5대를 지나지 못해 왕위를 찬탈하는 화가 일어날 것이며 200년 만에 온 나라가 분탕질당하고 난리를 당할 것이다. 무학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데 의명대사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으로 정도전이 말한 궁궐터가 의명대사가 예언한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무학은 자기의 주장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막강한 개국공신이요 자기는 임금의 자문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의명대사의 엄청난 예언을 말할 수 없어 궁궐터는 정도전의 주장대로 백악을 진산으로 삼아 경복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명대사의 예언대로 그 뒤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개국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무학은 화를 피하려고 동양궁궐을 꺼냈으나 조선은 끝내 화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사가 뭐 대부분 그렇듯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조선 초기의 무학이 어떻게 신라 문무왕 때의 의명대사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 비사는 조선 개국 후 한양도읍에 얽힌 무학과 삼봉의 대립이었습니다.